네, 진짜 인터뷰 코너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최고위원 모시고 최근 세월호 사태 그리고 지방선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서 몇 개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네. 지금 당내 회의 때문에 일정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인터뷰 때문에 잠시 밖으로 나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에 절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했죠. 네. 그래서 야당에게 정책적 툴이 없는 건 알지만 하도 정부 여당 청와대가 너무 무기력하고 한심하니까 제1여당인 새정치연합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상당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세월호 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적으로 그 이름 명명에 동의하고요. 네. 이 참사는 당시에 4월 16일 날의 사고와 구조 미숙으로 인한 사건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네. 그 사건도 구조 미숙과 수색 실패 그리고 지금 이제 인양의 단계로 넘어가려는 걸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초기에 저희들은 정부가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예. 그리고 정쟁을 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구조 현장 내지는 수색에서의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이상한 거래들이 드러나면서 또 수색이 점점 후반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의 느끼는 절망감에 대해서 야당이 반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색이 이제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물론 아직도 30여 분이 못 나오고 계시지만 가족과 네. 식구의 그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이죠. 네. 그런 단계 이 정도 오기 전까지 네. 야당은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됐고 네. 이 유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이번에 침몰된 안전에 대해서 야당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 감정에 반발짝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안전한 것만 택한 거 아니냐. 이것을 정쟁으로 몰릴까 봐서 너무 운전을 한 거죠. 예. 그러나 이 세월호 참사는 너무나 국민들을 실망을 넘어서 절망과 이 나라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예. 기초가 안 돼 있는 나라라는 이런 심정을 안겨준 사건인 만큼 참사인 만큼 야당이 국민들의 반발짝 내지는 한 발짝 더 앞서가야 됐던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반발짝 한 발짝 그 부분에 아주 상징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마침 저도 그걸 여쭙고자 했는데 그 정치라는 것은 제가 정치를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분 앞에서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정치란 타이밍 반, 국민 정서와 여론을 잘 살피는 것 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는 타이밍과 정서를 조금 실기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모임에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죠. 특검은 결국 정치권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법률은 돼 있지만 한 번도 우리가 특검을 그 법률에 의해서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저희들은 작년에 민주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문제, 국정원의 문제를 특검 1호 법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약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참사가 특검의 1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바꿨고요. 예. 이 국민의 한과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조치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러나 이 여당이 하는 것, 또 청와대가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이 사고 대응의 매뉴얼은 없지만 예.
정치적 위기 대응 매뉴얼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국정원 사건에 관여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절망감, 실망감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예. 특검을 해야 되고요. 근데 특검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실제 우리가 100년의 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 네. 더 깊숙하고 장기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서는 이것을 정부에 다시 맡겨놓는다는 것은 일단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렇죠. 이것을 국회가 개입을 하고 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모두 동원이 된 국정조사 차원의 청문회가 반드시 깊숙하게 돼야 되는 것이 수사와 함께 내지는 수사보다 앞서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검 이전에 국회가 주도하는 중립적 의원 조사가 우선 네. 선행되어야 한다. 네, 이것이 선행 내지는 병행되지 않으면요. 네. 수사만 가지고는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고요. 법적 네. 책임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예. 법적 책임보다도 이 엄청난 사태, 이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조사가 훨씬 더 깊숙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넘는 거 핑계로 미적대거나 좀 온도차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거나 좀 미온적이면 어떻게 압박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우려가 좀 있죠. 내일 여야가 원내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지금 여당은 이미 원내대표가 사실상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완구. 단독 예. 후보니까요. 네. 이완구 대표가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완구 대표가 이제 내일 어떤 일성을 낼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만약에요.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랄지 예. 지금은 조용히 구조에 전념을 할 때다랄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국정원 사건이 다시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국정원 사건을 봤을 때 계속 감찰이 진행된다, 수사가 진행된다,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핑계를 댔거든요. 예. 그리고 안보 프레임을 또 적용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대통령 심기 살리기나 살피기에 급급을 하고 특히 이 지금 땅에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검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한다면은 예. 이런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에도 여당이 정치적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일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조용히 지켜보자, 수사보자, 재판보자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나와서 투쟁을 하고 예. 이런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을 하고 압박을 해서 예. 이건 반드시 관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작년처럼 국정원처럼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결기가 필요한 대목,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시리즈 사과, 그리고 또 예고편 사과,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과의 진정성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참사에 임하는 대통령의 업무 자세,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거나, 이상한 사과를 계속했죠. 예. 사과를 진정으로 하려면요, 일단 낮은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요. 네. 지금처럼 유체 이탈화법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행정부의 수반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특히 사과는, 국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대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책임을 묻겠다 그러는 장차관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것은 일단 형식 자체가 틀렸고요. 예.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대통령을 상대로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사과를 벌써 했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석가 탄신일 법요식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과는요. 10번, 20번 해도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을 걸로 판단이 돼서 예.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도 뭐 더 해도 별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가족들 안산에 가서 만났을 때 그냥 여러 소리 필요 없이 같이 무릎 꿇고 손잡고 한두 마디 진중하게 하면 전달이 될 건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뒤에 가래로 막을 거 호미를 아무리 갖다 대도 잘 안 통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 진도에 갔을 때나 네. 안산에 갔을 때 격식을 허물어뜨리고 예. 낮은 자세로 손을 잡고 예. 껴안고 울었어야 그렇- 그게 진정한 그렇죠. 사과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은 자신이 왜 책임을 져야 하고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가끔 듭니다. 글쎄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를 저희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와대 얘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우리는 외교 안보만 다룬다라고 김장수 실장이 거듭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재난이라는 건 이제 외교와 안보 분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쓰나미 사태 때 일본에서 나타났듯이 네. 자연재해와 인공적인 재해 구분도 이제는 좀 희박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 하면 총체적인 재난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면피만 하려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요. 예.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식한 얘기를 청와대 쪽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예. 불통을 넘어서서 무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이제 그만하는 것이 예. 국민들이 덜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김장수 실장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거면은 뭐하러 세월호에 관한 그 정보, 업무 보고는 계속 받는지 모르겠어요. 김장수 장관이 지금 군인으로서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이고, 네. 또 지금 국정원장 하시는 분도 참군인이라고 지금 계속 하시는 분이니까요. 예. 제발 군인 정신으로 돌아가서 예. 국가 업무를 봐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앞에서 꼿꼿하게 악수하고 그래서 꽃꽃장수라고 노무현 정부 때 아주 인기도 많고 그러더니 그 꽃꽃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가짜 꽃꽃이었는지 아무튼 사람이 좀 많이 변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조금 민감하거나 귀찮은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일베나 일부 극우 보수 세력들은 극우 이번 참사 때도 진도 앞바다에서 사건이 터지고 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들어서 또 전라도 어쩌고 이런 운운하거나 말이죠. 네. 광주 항쟁 희생자들에게 홍어 택배 이건 하도 널리 알려졌지만 이런 망국적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상당히 기초적인 자유죠. 네. 그러나 이제 무한하게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될 수는 없는 거죠. 지킬 가치가 없는 표현의 자유가 있죠. 네. 근데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는요. 예.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성조기를 태울 권리를 인정을 하고요. 아하. 저명한 목사가 방송에서 아주 쌍욕을 해도 인정을 표현의 자유로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미국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국가나 군사기밀, 예.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 반인륜적 발언, 반역사적 발언이나 범죄 옹호는 안 되거든요. 반인륜이 들어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방 앵커께서 얘기를 하신 그런 얘기들은 네. 지킬 가치가 없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보수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네. 친정부적인. 예. 그러나 정부의 비판적인 측이나 진보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때론 이건 예. 차별적이죠. 네. 균형을 상실한 건데요. 네. 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개혁 진보 세력에게는 좌익 딱지를 붙여서 범죄시하는 반면에 망국적인 극우 세력들에게는 좀 관대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극우 세력들이 일단 죄의식을 느끼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그게 제도화 또는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지난번에 광주 그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에게 대해서 뭐 이상한 얘기들 나왔을 때 네. 이걸 처벌을 했어야 되고요. 네. 이번에도 이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면은 일부 여당 의원과 보수 인사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이것을 무차별로 유포를 했는데요. 예. 이런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지도층일 경우에 네.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사례가 된다면, 네. 사례가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면 예. 이런 왜곡하고 희롱하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네.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도 잘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결국은 엄격한 법 집행과 확실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래야만 이런 걸 견인할 수 있는데 흐지부지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균형이 여기서 깨지는 거죠. 네. 신 의원님께서 방송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40초 내로 끝내주십사라는 미안한 네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네네. 참사 영향권 아래에서 치러질 선거일 텐데요. 이번 선거 전망, 특히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 지금 누구나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안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여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네. 반드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네. 제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것은요. 이번 이 절망감 때문에 예. 정치 불신, 정치 허무에 빠져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여나 야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으니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될까 봐서 좀 걱정을 하고요. 네. 지금 야당이 공천 작업에 늦게 들어가서 현재도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천 중입니다. 예. 그래서 공천이 일단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안전과 함께 일자리와 함께하는 복지가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기